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지요. 자, 지시 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배울 때 뭐 이론적인 마력을 뭐 지시 마력, 그다음에 실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축마력, 제동 마력, 정미 마력, 그리고 이제 마찰, 뭐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일어난 손실에 의한 마력, 뭐 손실 마력 이렇게 배운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 마력이 뭐의 인자, 어떤 인자에 비례했는지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했고요. 뭐 지시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차량의 뭐 그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낸 총 배기량, 부피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회전수에 비례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2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2회전 할 때마다 폭발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리고 2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1회전마다 한 번씩 폭발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1마력이 얼마? 75kg 메타 퍼 세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맞췄을 때 중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물론 마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 상수 75가 뭐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필요한 건 per second인데 여기 회전수에 RPM revolution 회전 per minute 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을 뭘로? 초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이제 뭐다? 지시 마력, 또 다른 말로 뭐 도시 마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이 지시 마력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디게이터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인디게이터를 설치를 해서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지시 마력과 뭐 도시 마력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많이 들어보셨죠? 압력과 부피와 관련된 선도가 있었죠. 이걸 뭐 지압 선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압 선도에서 뭐야? 측정한 마력이 뭐야? 이게 또 지시 마력이다, 도시 마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관의 실린더 내부에 실제로 발생한 마력을 뜻합니다. 실린더 내에서 어떻게 폭발, 압력의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마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력이 발생은 되었지만 뭐 기계적 마찰, 피스톤 링, 뭐 밸브 이런 마찰에 의해서 없어진 것들, 이걸 이제 손실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는 왕복형 기관의 실린더에 연결한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지압 선도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아까 얘기했던 PV, 압력과 부피 변화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 뭐 피스톤 링, 대표적인 피스톤 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손실 마력 구할 때 피스톤 링, 마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하는 게 뭐다? 이게 실제 나온 거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축의 회전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마력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동 마력, 축 마력 구할 때 비례하는 인자들도 뭐 있었는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파이의 토크의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지요. 지시 마력,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고요. indicated horsepower, 앞글자를 따서 IHP라고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을?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입니다. 자, 공학이기 때문에 일부 뭐 계산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은 뭐야? 그냥 암산으로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 계산을 주로 물어보는 목적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숫자는 좀 풀기 쉽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행정이 얼마? 100mm. 우리 뭐 일반적으로 1세제곱 센티미터를 1cc라고 했으니까 우리 센티미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센티미터로 바꿉시다. 10cm라고 해놓을게요. 자, 4기통 엔진의 회전수가 1200rpm일 때, 그죠? 요거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평균 속도 구하는 문제네요. 공식 알면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뭔데? 속도는 단위 미터 퍼 세크. 선지에 나와 있는 단위 중요하니까 요거 잘 챙겨보시라고 했죠. 일부 선지의 단위만 잘 맞춰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터 퍼 세크는 60분의 2R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바로 대입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문제 보고 막 응용하고 이런 거 싫어.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60분의, 단. 이렇게 공식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 들어갈 때 단위들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단위 틀어지게 되면 숫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정의 단위는 뭘로 써야 된다? 여기서는 미터로 바꿔서 대입시켜줘야 된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R, 회전수는 그대로 RPM 들어가니까 1200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뭔데? 행정인데 단위가 뭐야? 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10cm를 넣으셔야 되는데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나누기 여기에다가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뀔 터이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워질 거 있지요. 하나, 둘 이렇게 약분이 잘 되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공식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느냐 요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6, 2 이래 되나요? 그죠? 6, 20이니까. 그러면 2는 4. 그래서 4 미터 퍼 세크라고 간단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나는 공식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행정이 10cm라고 했어요. 크랭크축, 팔꿈치를 크랭크축이라 가정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아요. 팔꿈치 한 바퀴 돌듯이 크랭크축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행정이 몇 번인데?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크랭크축 1회전에 행정이 몇 번?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00바퀴 돈다면서요. 분당, 맞잖아요. 분당 1200 회전을 하잖아요. 레볼루션이잖아요. 레볼루션. 회전. 1200 회전을 하는데 얘가 1200 회전을 할 때 기본 한 바퀴부터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행정이 몇 번? 한 번, 두 번. 피스톤의 행정이 몇 번? 한 번, 반바퀴 한 번, 반바퀴 한 번. 총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두 번이 됐을 때 한 바퀴가 완성이 되니까. 그죠? 한 바퀴 움직이면서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두 번이죠. 이건 그 공식, 이 공식이에요. 행정이 두 번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바퀴가 끝나게 되니까 여기에 두 배인 얼마? 20cm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20cm 움직이는데 총 1200바퀴 회전해서 움직인 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분, 왜? 필요 없죠. 우린 초가 필요하니까 분모에 1분이 60초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 센티미터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똑같이 100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센티미터가 뭘로? 미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구하게 되면 똑같이 뭘로? 4m/s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면 혹여나 있을 응용되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이상 크게 이상 꼬아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공식으로 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단은 정지거리의 개념을 아느냐는 거죠. 정지거리. 정지거리가 뭔데? 가장 긴 거리야. 왜 긴 거리인데? 그 작은 거 두 개, 얘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정지거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지거리는 뭐 더하기 뭔데? 제동거리에다가 공주거리 이 두 녀석을 더한 것이 뭐야? 정지거리야.
그러면 가까이 개념 알아? 알아.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발견을 하고 제동해야겠구나 해서 어떻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제동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한다? 우리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동, 브레이킹이 되면서 끽 하고 움직인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한다. 이 둘을 더했을 때 전체 큰 개념이 정지거리 개념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거리다? 공주거리가요? 자, 공주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려면 뭐야? 제동거리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동거리하고 정지거리하고 제동거리 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게 아니고 차이를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 주행 중 제동장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제동거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3번은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자, 운전자가 정지하려 생각하고 그 시간 공주거리 포함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 정지 다 포함하는 거리다. 그죠? 제일 큰 거. 우리 정지거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는 순간부터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알면은 말장난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동차가 주행할 때